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헛골을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현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북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북한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비판 이 부분도 이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네. 어쨌든 서버들을 촬영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혀 인정받을 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를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막은 게 대통령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기관들은 고도의 수사력을 통해서 고도의 증거를 확보할 때만 단죄가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그 기능이 보호가 돼야 되는 기관들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기관 중에 하나를 다른 헌법기관이 그 판단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침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란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본인이 한병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내란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담화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타이밍에 한 거는 세 가지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시위를 유도하고, 두 번째는 내란 범죄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맞추기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내대표 선거에 그 친윤계가 당선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고요. 친윤계가 원내대표 선거에 당선되게 만들므로써 사실상의 제2, 제3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을 예. 비롯해서 검사 3인까지 총 4인을 예. 탄핵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검사 감사원장 탄핵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이유라 예. 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계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저도 지금 검사 탄핵이나 이런 거는 방송에서 계속 같은 자당의 일이지만 제가 비판을 해왔습니다. 과도하다. 그러면 이런 게 과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개선해내야 됩니다. 그죠? 국회에서 논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과도한 일이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스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게 해서 그걸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게 범죄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증거를 밝혀내고 단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네. 본인의 판단으로 이것은 과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행위가 사실상 시스템을 멈추게 만들었다. 어느 시스템이 멈췄죠? 예?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통령은 국회가 갖지 않은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심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제도에 의한 해결 방식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바로 힘을 이용한 무력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 자리의 힘을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점, 이 부분이 바로 내란죄의 그렇죠. 네. 근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실제로 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 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네. 계엄을 발동했을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은 자기의 주장인 거죠. 근데 자기의 주장을 했으면 그거를 입증할 만한 입증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죠. 그러면 입증 책임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와 원인 단계에서 사실 그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사실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증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나 판결 재판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별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또 한 번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3일에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형식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잖아요. 내용은 뭐냐? 끌어내라.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경찰 쪽과 군 쪽에서 나오는 증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언들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의 위치, 증언한 분들의 위치와 상황을 따져볼 때 신빙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런 모든 대통령의 일들은 당당하게 하려면 본인이 이 선으로 물러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2차, 3차의 위험한 시도가 있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른 이유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탄핵만큼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1차 표결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떤 반론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한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 포비아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해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 이재명 포비아의 근거를 가지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수사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수사를 해서도 그걸 못한다면 그 주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수사의 결과로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결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 역시 저는 그러면 그건 수사 능력의 문제이자 그리고 법원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이나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 수사기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겁니까? 법원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법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최선의 판단을 해온 거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모두 부정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법치에 어긋나는 굉장히 무력적인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임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냐. 네. 이게 국기문란이다. 네. 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비생계엄이 없었다면 조기 탄핵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런 거는 정치적 수사다. 왜? 같은 동조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분명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지,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는